네, 여러분, 엔트로피를 이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엔트로피를 뭐 바라보는 또 다른 뷰도 존재해요. 자, 또 다른 뷰는 이제 뭐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하긴 한데 또 다른 뷰는 N개의 이제 우리가 사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N개의 동일한 사물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I번째, 자, 우리가 빈이 있어요. 빈. 그러니까 이제 뭐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바구니에 I번째 바구니에는 이제 NI개만큼 우리가 넣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우리가 가능한 가지수는 n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죠. n 팩토리얼 나눠준다. 어떻게 나눠준다? 요렇게 ni, 자, 이런 이제 ni들을 다 이제 곱해준 거, ni 팩토리얼들을 다 곱해준 걸로 우리가 나눠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얘를 w라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w라고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엔트로피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n분의 1, 여기서 n이라는 건 뭐죠? 3분의 개수였죠? n분의 1에 lnw. 자, 그러면은 이제 이 w 자리에 다시 얘 올릴 걸 넣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n이 좀 무한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런 ln n 팩토리얼은 이렇게 우리가 좀 분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분사,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 ln n 팩토리얼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n분의 ni를 우리가 pi라고 정의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즉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물을 여러 바구니에 뭐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사물의 개수가 이제 무한히 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렇게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엔트로피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고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니까 따로 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거,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엔트로피가 이제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본 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말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거 할 때도 크로스 엔트로피 살펴봤죠. 자,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엔트로피가 아니라 결국 이런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이제 엔트로피를 결국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px 로그 px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px 로그 qx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얘랑 이제 얘는 뭐 같은 편입니다. 얘는 같은 편. 자, 이제 로그 q를 이제 p에 대한 기대값, 즉 로그 q를 이제 p에 대한 기대값으로 나타낸다. 그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expectation을 첨자로 많이 나타냅니다. 얘랑 얘는 같다는 걸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px가 이제 우리의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의 이제 레이블, 원한 레이블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qx를 우리의 모델의 아웃풋 값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됩니다. 그죠? 왜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이런 엔트로피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을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트로피는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민밸류 세어럼 같은 걸 쓰면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본 수업에서는 이제 그걸 유도는 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카페랑 굉장히 이제 유사하죠. 디스크리트 할 때랑. 서메이션이 사실은 인티그랄로 바뀐 것 뿐이죠. 사실은. 자, 이런 거를, 자, 여기서 컨티너스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특히 뭐,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밑이 중요하진 않다라는 점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ln, 뭐, 로그 다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컨티너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한 다음에 예제로 살펴본 것처럼 컨티너스한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엔트로피를 한번 정의하고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분포 PDF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ln 한다. ln 여기에 이제 로그 취한다. 로그 취한다고 하면 이제 요거 이렇게 바뀌고 익스펜션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px 곱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px 곱해준다. 그럼 요걸 다시 곱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마이너스 적분한다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적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자 우리가 두 파트로 쪼갤 수 있겠죠. 자 얘랑 얘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랑 얘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거를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자, 빨간색 부분 한번 볼게요. 빨간색 부분. 자,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자, x랑 무관한 게 뭡니까? 요거 x랑 무관하죠. x랑 무관하니까 인티그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티그랄 안에 남은 건 뭡니까? 가우시안 PDF만 남았습니다. 가우시안 PDF 얘를 전체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거니까 모든 확률값이 다 더한다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얘만 남는다. 얘만 남게 되겠죠. 파란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자,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건데요. 요거죠. 그죠?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무관한 거는, 자, 네, 지금 이제 무관한 거는 밖으로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x랑 무관한 것들,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1. 얘를 한번 밖으로 내보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과연 값이 얼마가 되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익숙한 형태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익숙한 형태. 자, 얘가 이제 평균의 x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 요거의 익스펙테이션. 자, 얘가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요거 x 마이너스 뮤 스퀘어의 기대값인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의 px 얘를 인티그럴 하는 거죠. 근데 여기 px가 뭡니까? 가우시안. 여기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분산이 된다. 시그마 스퀘어. 그래서 약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앞에서 계산한 거, 여기 계산한 거, 그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는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죠. 즉, 좀 더 넓어지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유니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에 엔트로피가 더 커진다. 이건 디스크릿하고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여기서는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왜냐면 시그마 스퀘어가 만약에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럼 이제 로그 안에 있는 게 이게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디스크릿하고 전반적으로 좀 유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에 대한 엔트로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컨티너스한 상황에서 가장 엔트로피가 언제 가장 크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엔트로피가 정의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자, 평균하고 분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하고 분산이 정해져 있는데 자, 평균하고 분산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큰 엔트로피는 뭘까요? 인 거예요. 가장 큰 엔트로피는 언제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제약을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죠? 확률 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평균이 약간 뮤라고 했으니까. 분산이 약간 시그마 스퀘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약이 있을 때, 이런 엔트로피가 언제 가장 클까요? 그걸 지금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 라그랑지 메소드 우리가 썼죠, 앞에서. 앞에서 디스크릿 할 때는 딱 요거, 첫 번째 것까지만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지금 요게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라그랑지 메소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라그랑지 이제 펑션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x랑 여러 가지 이제 람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하면은 짜잔 하고 가우시안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엔트로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컨티너스한 상황에서 이제 평균이 뮤고 이제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일 때 그런 이제 제약이 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크다는 말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